혹시 업무 중에 다쳤을 때 내가 내리는 결정 딱 하나가 보상금을 수백만 원이나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신청하는 그 순서 하나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중요한 선택의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힘든 치료 다 마치고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국가에서 통보해준 내 장애 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공식적인 평가는 너무 낮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재심사 청구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처음 내린 장애 등급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 결정에 동의 못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등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상위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종의 항소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제보험입니다. 이건 산재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틈들을 메워주는 추가보험, 일종의 보너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산재에서 처리 안 해주는 본인 부담 치료비나 나중에 들어갈 치료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자료나 추가적인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산재심사 청구와 근제보험을 과연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 보상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화면,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최고의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최초 장애 등급을 받는다. 그리고 그 등급이 불만족스럽다면 두 번째로 산재 심사 청구를 통해서 등급을 제대로 올린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마지막에 근제보험을 청구하는 겁니다.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 순서라는 게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 근로자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발목을 정말 심하게 다치신 NC씨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나서 산재 14급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NC씨는 본인의 엑스레이 영상 자료나 신경 손상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14급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NC씨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추천하는 올바른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택하는 잘못된 길.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세요. 올바른 순서, 즉 시나리오 1을 따르니까 산재 심사 청구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근제보험부터 500만 원을 덜컥 받아버리면 나중에 산재 심사 청구에서는 다른 데서 500만 원 먼저 받으셨네요. 그거 빼고 드릴게요 하면서 1,500만 원만 줍니다. 결국 총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바로 이겁니다. 단지 뭘 먼저 했느냐, 그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무려 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보험 제도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법적 원리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다 다쳤으면 당신 실수가 얼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보상부터 해주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근제보험은 과실 책임주의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사고처럼 당신 과실이 30%니까 보상금도 30% 깎아서 줄게요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산재보험은 다른 곳에서 똑같은 부상에 대해 돈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을 반드시 빼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예요. 그런데 근제보험은 그런 규칙이 없거든요. 아까 NCC 사례에서 5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이유가 바로 이 결정적인 법 조항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결론은 딱 하나, 이겁니다. 근제보험금 청구? 잠시만요. 그거에 손대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이 산재 장애 등급이 과연 정당한가, 적절한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장애 등급, 과연 정말 올바른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로 찾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